오늘은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털어놓는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직장을 떠났는데 삶의 이유도 떠나버렸습니다. 이 말을 가장 먼저 들려준 사람은 62세의 한 전직 부장님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대기업에 다니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은퇴 후에는 느긋한 삶을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퇴사하고 첫 월요일 아침 그는 의자에 앉아 멍하게 벽을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나한테 왜 아무도 연락을 안 하지?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허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재정 문제보다 더 먼저 흔들리는 것이 바로 존재감입니다. 직책이 사라지고 조직이 사라지고 나를 증명하던 역할이 사라지면 마치 삶 전체가 조용히 꺼져버리는 듯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단순히 마음 약한 사람들이 느끼는 게 아니라 평생 열심히 살아온 분들일수록 더 크게 경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일이 삶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55세에 조기 은퇴한 한 공무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퇴사하는 날 동료들이 박수치며 축하해줬지만 그 다음 주부터 전화는 크게 줄어들었고 2달이 지나자 아무도 그의 일정을 궁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은퇴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지워진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일하던 30년 동안 사회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정체성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직업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그 직업이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 감정을 역할 상실에 따른 정체성 공백이라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이 공백이 생각보다 훨씬 큰 후폭풍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인지 기능 저하가 빨라지고 병원 방문 횟수가 늘어나며 대인 관계가 줄어들고 소소한 생활비조차 크게 느껴지는 심리적 압박이 점점 커집니다. 즉 마음의 무너짐이 결국 재정과 건강까지 흔들어 놓는 구조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은퇴 직후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한 60대 은퇴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와 대화가 늘어난 게 아니라 말다툼이 늘었어요. 나는 하루 종일 할 말이 없는데 아내는 내가 곁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집중을 방해받는 느낌이라더군요. 관계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서로 너무 달라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58세에 파이어족으로 조기 은퇴한 한 남성은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지만 일과 목표가 사라지자 하루하루가 흐르는 물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하루가 비어 있으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공허입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 1년 만에 우울감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그때 상담사가 한 말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직업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목적을 잃은 겁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일거리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빈 지갑이 아니라 빈 역할입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사람이 작아지고 사람이 작아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공백을 메워낸 사례들도 분명 있습니다. 64세 전직 교사는 처음에는 심한 상실감을 느끼다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 글쓰기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단 2시간씩이었지만 그는 그때부터 다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는 건 돈이 아니라 의미를 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순간 그는 다시 세상에 존재하는 느낌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내게 월급을 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가장 값지더군요. 나는 다시 나를 찾은 겁니다. 또 57세 은퇴자는 평생 관리만 해오던 취미를 지역 주민 대상으로 작은 클래스 형태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가비는 거의 없었지만 사람들이 그의 지식을 배우러 찾아오는 그 순간 은퇴 전 어느 회의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를 통해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연결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나 봅니다. 은퇴하니까 그걸 비로소 알겠더군요.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은퇴 후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역할을 다시 설정하는 것. 둘째, 사람과 연결되는 것. 셋째, 내 몸과 마음의 리듬을 새롭게 만드는 것. 이 3가지만 회복되면
재정, 심리, 건강 문제는 자연스럽게 다시 균형을 찾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 역할의 종료일 뿐입니다. 그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역할은 우리가 선택하면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나온 순간 우리 삶의 무대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무대가 바뀌었을 뿐 배우는 여전히 우리입니다.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다시 써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면 삶은 생각보다 금방 다시 따뜻해집니다. 은퇴는 우리를 비워내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나를 채워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직장을 떠난 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간은 많아졌는데 하루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일을 그만둔 건데 왜 나까지 사라진 것 같지? 나는 이제 어디에 속해야 하지? 많은 은퇴자들이 겉으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런 질문을 밤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 직장을 떠난 뒤 삶의 이유까지 함께 떠나버린 것 같은 심리적 공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왜 그런 감정이 생기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가장 큰 감정은 해방감도 여유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에게 가장 먼저 오는 감정은 혼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직업으로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름보다 직함으로 불리는 시간이 더 길었고 가정의 역할보다 회사에서의 역할에 더 익숙해졌으며 아침에 일어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의 구조를 잃는 순간 삶 전체의 구조가 함께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감정을 가장 먼저 털어놓은 사람은 62세 전직 부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은퇴 전까지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책임자였습니다. 늘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회의와 보고로 빽빽한 일정 속에서 스스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첫 월요일 아무도 자신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앉은 채 시계를 계속 바라보며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디에 있지?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아무렇지 않겠구나. 그는 이 순간을 몸은 은퇴했는데 마음은 방치된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통장에 돈은 있었지만 마음에 가야 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55세에 조기 은퇴한 한 전직 공무원의 사례도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는 퇴사하는 날 많은 동료들에게 축하받으며 아쉬움 속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자 자신의 휴대폰에 걸려오는 전화의 종류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회의 호출도 없고 민원 연락도 없고 긴급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은퇴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지워진 것 같았어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죠. 그의 말 속에는 누군가에게 쓰임받던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8세에 파이어족으로 조기 은퇴한 한 남성은 오히려 경제적 고민보다 심리적 공허감이 훨씬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는데 정작 하루가 자유롭지 않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점점 늦잠이 늘고 의욕이 떨어지고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그는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상담센터를 찾았고 상담사는 단 한 문장을 건넸습니다. 당신은 일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역할을 잃은 것입니다. 역할이 없다면 사람도 쉽게 무너집니다. 이 말은 많은 은퇴자가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역할의 상실은 단순한 실직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관계의 붕괴가 더 씌워지면 심리는 더 빠르게 흔들립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탄탄해 보이지만 퇴사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끊기기 쉽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나누던 대화가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고 점심시간에 함께하던 동료들이 어느새 다른 팀, 다른 프로젝트, 다른 대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은퇴자들은 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회사를 떠난 게 아니라 회사가 나를 필요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 감정은 자존감을 크게 흔들고 때로는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루 종일 집에 머무르며 배우자의 생활 리듬을 방해하게 되고 대화는 늘어나지만 갈등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해온 거리가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공허감을 회복한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공통적으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직장이 사라져도 역할은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64세에 은퇴한 전직 교사는 처음 몇 달 동안 심한 상실감을 겪다가 우연히 도서관에서 아이들 글쓰기 지도를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단 2시간. 하지만 그 2시간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감정을 다시 느끼는 순간 그는 아침에 눈 뜨는 이유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떤 봉급보다 아이들이 써온 글 한 장이 더 큰 의미가 있더군요. 누군가를 돕는 순간 나는 다시 존재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57세 은퇴자는 자신의 취미였던 공예를 지역 주민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지만 한두 명씩 사람들이 찾아오며 그는 자신의 지식과 시간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떠났지만 사회에서 떠날 이유는 없었더군요. 직업이 사라져도 역할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을 토대로 은퇴 후 삶의 이유를 다시 세우는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역할을 찾는 일입니다. 이는 꼭 돈이 되는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봉사든 배움이든 취미의 확장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순간 사람은 다시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이 감정이 은퇴 후 삶의 복구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둘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퇴사 후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좁아짐을 그대로 두면 마음의 공간도 함께 좁아집니다. 취미 모임, 독서 모임, 지역활동, 고향 친구 모임. 그 어떤 형태라도 좋습니다. 사람과 연결되는 순간 삶의 속도는 다시 살아납니다. 셋째, 하루의 리듬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하던 시절에는 회사가 리듬을 대신 만들어줬지만 은퇴 후에는 그 리듬을 스스로 만들어야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상시간, 산책시간, 학습시간, 만남의 시간 같은 작은 일정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직장을 떠나는 건 당연한 흐름이지만 삶의 이유까지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직업으로 규정되던 존재에서 이제는 스스로 목적을 정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과정에 서 있을 뿐입니다. 역할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할이 생기는 순간 삶은 다시 방향을 찾고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써 내려갈 수 있는 2번째, 셋째 삶의 초안이라는 사실. 그 점만 기억하신다면 직장 밖의 인생도 충분히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